때는 2006년 3월. 지수원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다. 수원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새로 지어진 상지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원이는 흔히 말하는 찐따에 가까웠다. 꾸미는 법도 모르고 말수도 적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 그래서였을까? 일진들에게 종종 놀림감이 되곤 하였다. 수원이는 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속으로 부글거리기만 했다. 이런 찐따 같은 수원이도 짝사랑이 있었다. 중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늘 짝꿍이었던 이름부터 너무나 귀여운 김아랑이라는 여자아이. 이 아이는 털털한 성격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수원이는 지난 몇 년간 좋아하던 감정을 이제는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분명 하랑이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랑이의 답장은 늘 느렸고 항상 단답이었지만 마음이 없다면 답장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종 먼저 말도 걸어주고 웃어주고 장난 섞인 스킨십까지 하는 거 보면 분명 하랑이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수원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원이는 중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친구 셋이 있다. 인섭이, 준현이, 인호. 이 친구들에게 주말쯤에 고백할 거라고 말했다. 이 무리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인섭이는 고백할 때 촛불 고백을 했다고 했고, 수원이는 그 소리를 듣고 이번 주말에 촛불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다짐했다. 수원이는 하랑이의 그림을 그렸고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겼다. 하랑이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을 상상했고 수원이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했다. 그런데 갑자기 짝꿍이자 일진 무리 중 한 명인 박동이라는 녀석이 수원이의 편지를 읽으며 실실 쪼개기 시작했다. 수원이는 역시 일진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은 말했다. 김아랑? 야, 너 설마 걔 기흥준 김아랑 말하는 거야? 수원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뭐지? 얘 하랑이를 아나? 그렇다고 하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박동이었다. 박동은 갑자기 따라와 보라고 하며 수원이를 컴퓨터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하랑이의 싸이월드를 열어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다. 지난 몇 년간 서로 마음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진 속 하랑은 낯선 남자 옆에서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생각해보니 하랑이의 저런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수원은 그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다짐을 했다. 난 이제 절대 다시 사랑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컴퓨터실을 나와 터벅터벅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몸을 교실로 옮겨갔다. 수원이는 머리가 복잡하다. 언제부터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내 답장을 왜 해준 거야? 찌질한 하남자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수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어떤 여자애가 울면서 지나간다. 뭐지? 왜 울지? 하며 순간적으로 그 여자애를 보게 되었는데 잠깐의 찰나였지만 수원은 알 수 있었다. 와, 이쁘다. 아니 진짜 개 이쁘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이 된 듯하였다.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우는 것도 저렇게 이쁘지? 와, 저런 애가 나랑 동갑이라고? 계속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얼굴과 눈을 더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수원은 그 여자애를 지나쳤을 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수원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수원이의 친구 셋 중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인섭이. 수원이는 대체 왜 저 자식만 여친이 있는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냥 이유는 간단했다. 인섭이는 잘생겼으니까. 중딩 때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같이 어울려 놀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과는 다른 급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수원은 사람을 보고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찌질해 보이는 찐따 부류, 뭔가 눈에 띄진 않고 그냥 평범한 부류, 그리고 누가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일진 부류, 게다가 그 무리에서도 굉장히 빛이 나는 저 여자아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궁금했다. 저 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무리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꾸 자신을 한 번씩 건드는 양진수라는 양아치 놈도 있었다. 지나가다 괜히 준현이한테 시비도 걸지 않나. 수원이는 생각했다. 왜 저렇게 이쁜 애가 저런 놈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지? 상상 속에서는 이미 이 양진수를 몇 번이고 혼내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난 저 애와는 엮일 수 없고 저 무리와는 너무나도 급이 차이가 난다고 말이다. 중학교 때부터 수원이가 그림을 잘 그린 탓에 미술 시간만 되면 꼭 그림을 그려달라는 양아치들이 있었는데 양진수도 마찬가지였다. 사과 하나 그려달라는 부탁이었고 수원이에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주기 싫으니까 핑계대면서 안 해줬다. 인섭이네 반에 애들이랑 같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인섭이네 반에는 그 이쁜 여자아이도 있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인섭이만 다 누리지? 여전히 저 아이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양진수 같은 양아치도 있었고 박동도 있었고 잘생긴 애도 있었다. 역시나 저 무리와 어울리기엔 자신이 너무 급이 낮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들키기라도 한 걸까? 인섭이가 꿈깨라고 말한다. 설효림 같은 저런 애들은 아무나 안 만나고 같이 안 논다고.
아, 이름이 설효림이구나 싶었다. 자신이 보기에도 설효림 주변에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애들 뿐이었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구리다고 말해오니까. 그러니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 오는 것은 없고 고작 한다는 게 그림 그리는 재주뿐. 수원은 생각했다.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하랑이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생각해보면 잘나가는 애들은 꼭 하나씩 특색이 있었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거나 웃긴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비록 자신이 잘하는 그림 그리는 것이 저 무리에 어울릴 순 없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그림 그릴 때만은 뭔가 평온해짐을 느끼곤 했다. 그림을 그리면서라도 이 애에 대한 마음을 표출하는 수원이. 그러다 잠시 잠이 스르르 와서 수원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일어났다. 잠들기 전 설효림을 그린 그림이 양진수 손에 들려있는 걸 보게 되었다. 비웃고 있다. 설효림한테 보여준다고 장난을 쳐대는 양진수였다. 수원이는 필사적으로 그 그림을 빼앗아 보려 했는데 양진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설효림에게 뛰어갔다. 그리고 끝내 그 그림은 설효림에게 들어갔고 그렇게 수원이는 복도에서 잘나가는 그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설효림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쪽팔렸다. 이 애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뿐밖에 나오지 않았다. 설효림은 정말 많이 화가 나 보였다. 그림 그린 것에 대해 정말 불쾌해 보였고 소름 끼친다고 말해왔다. 그러더니 자신 그림만 떼고 공책을 수원이에게 던지며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며 그렇게 가버렸다. 수원이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병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친구들이 와서 수원이를 위로해주지만 큰 위로가 되진 못했다. 어차피 이제 저 애와는 친해질 수 없어졌으니까. 내 학교 생활은 망했으니까. 복도를 걷다 설효림과 같이 다니는 애들을 보게 되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고 표정 관리가 안 되었다. 그래서 수원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피해서 안 부닥치는 것뿐이었다. 교실에 와서도 여전히 패닉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설효림이랑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해왔다. 사실 며칠 후 100일이라 그 기념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수원은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할 때만 이러더라. 길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대충 끄적거렸다. 그런데 그 애의 반응은 너무나 만족해하였다. 수원은 잘나가는 애의 그런 칭찬으로 괜시리 기분이 좋아져 갔다. 그 애는 고맙다는 표시로 먹을 것도 주고 효림이한테는 자신이 잘 말해보겠다고 했다. 수원은 생각했다. 어쩌면 효림이가 날 향한 그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엔 김아랑이 좋다고 해놓고 이제는 설효림 좋아하냐며 뭐라고 하는 박동이었지만 좋아는 하지만 감히 사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기에 그 애에게 있어 뭔가 자신이 그런 나쁜 이미지만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기에 어차피 남자친구도 있을 테니까 자신은 가능성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박동은 말해왔다. 왜 남자친구 없다고. 놀라웠다. 그렇게 이쁜 애가 어째서 남자친구가 없을까? 박동의 말 때문이었을까? 설효림의 친구가 부탁한 그림을 더 정성스럽게 그렸다. 그 애는 그림을 보더니 너무나 감격해했고 또다시 그 애는 먹을 것을 주었다. 미니홈피에 올려도 되냐? 넌 진짜 천사야 라고 하는 그 애의 말이 수원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그런지 남자애들끼리 기싸움부터 시작해서 치고박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수원은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복도에서 설효림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다. 수원은 기대했다. 혹시라도 잘 말해줬으려나? 그렇게 용기를 갖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전히 설효림의 눈빛은 싸늘했다. 수원은 본능적으로 눈을 깔았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직 말 안 한 건가? 수원이는 아까 남자애들끼리 싸움하던 걸 마주 구경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최진호가 등장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그 애가 지나가면 또래의 애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것은 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생각했다. 어떻게 저런 애랑 내가 또래일 수가 있는 거지? 멋있다.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애구나. 하교 후 이노의 집에 모였다. 수원은 애들과 있을 때도 심심하면 그림을 그리곤 했다. 수원이는 그동안 설효림에 관련하여 있었던 일들을 애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런데 인섭이는 그 얘기를 듣더니 말했다. 설효림이랑 잘 풀린다고 해서 잘 될 일은 없으니까. 수원이도 자신이 설효림과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렇게 들으니 왠지 모르게 거슬렸다. 너랑은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으니 어울리는 애를 좋아하라는 인섭이의 말이 뭔가 자신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우리 사이에도 급이 나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듯이 들렸다. 자신의 장기이자 취미인 그림마저도 찐따의 취미라는 말까지 들으니 순간적으로 욱해서 수원이도 인섭이를 긁어대는 말을 했다. 잘나가는 척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라고. 너도 나랑 똑같다고. 그러자 인섭이는 화를 냈고 수원이는 살짝 쫄았지만 인섭이의 말에 맞받아쳤다. 분위기는 싸해졌다. 그런데 그 정막을 깬 건 준현이었다.
준현이는 야동을 보는 걸 참 좋아했다. 혈기왕성한 시기라 그랬을까? 이 영상으로 인해 방금까지 있었던 그 싸한 분위기는 사라졌고 수원이는 친구들과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그림 잘 그리니까 이렇게 야한 걸 좀 그려보라고. 수원이는 자신의 그림을 그런 흉측한 내용으로 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완강한 부탁으로 인해 대충 슥슥 그렸는데 친구들은 웃음기가 사라진 채 그저 감탄만 할 뿐이었다. 여태 이 애들과 지내며 자신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반응은 처음이었다. 수원은 좀 더 확실함이 필요했다. 그래서 짝꿍인 박동에게 자신이 그린 야한 만화를 보여줘왔다. 박동은 한참을 넘겨봤고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교실 커튼 뒤로 수원이를 데려갔고 박동은 말했다. 최고라고. 너가 그린 거냐고. 박동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수원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타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러다 양진수가 왔다. 자신을 무시하는 양진수도 인정하면 이건 진짜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양진수에게도 한번 보여줘봤다. 양진수가 만화를 보는 내내 괜히 뭔가 긴장감이 돌았다. 양진수가 책을 덮더니 말했다. 개쩐다고. 양진수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양아치라고 생각했던 이 둘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지니 수원은 친구들의 칭찬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느꼈다. 진짜 재능은 주변이 더 난리친다는 말이 있다. 박동은 이 공책을 우리 학교의 실세 애들에게도 보여줬고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급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마저 수원에게 호의적으로 대했고 인정해 주었다.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이 희열감, 인정받는 느낌, 남들에게 받는 관심,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로 인해 수원이는 주체가 되질 않았다. 분명 여자애들이 알게 된다면 남자애들의 반응과는 극과 극이겠지만 말이다. 이런 관심이 좋긴 했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이것을 더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녀석으로 인해 이 고민이 깔끔하게 사라졌다. 바로 이 학교의 최고 실세인 최진우. 최진우도 소문을 듣고 수원이 자리까지 찾아왔고 반 애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교실은 고요해졌다. 최진우가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수원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나 최진우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날 대하면 어쩌지? 마치 잘못이라도 한 듯 벌벌 떨며 그렇게 최진우가 만화를 보는 걸 기다렸다. 그렇게 최진우는 공책을 덮었다. 최진우는 수원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진짜 재밌다 야. 수원이는 속에서 알 수 없는 주체 못할 기쁨이 터져 나오는 듯 했다. 그 무섭고 멋있다고 생각한 최진우가 감히 말 섞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자신의 그림이 재밌다고 하고 무조건 이쪽으로 나가라고 조언까지 해주다니, 게다가 또 보러 온다고 하다니 웃음이 없어 보였던 최진우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니 수원은 생전 한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 샘솟았다. 집에 돌아와서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댔다. 항상 창피했던 자신의 장기가 처음으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애들에게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애들에게 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새벽 늦게까지 잠도 안 자가며 그림을 그렸다. 역시나 그 이후의 스토리도 모두가 좋아해줬고 실세인 녀석들에게도 장난 섞어가며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 후로부터 박동과는 조금 가까워져서 매점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전교에 있는 남자애들 모두 수원이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다. 항상 자신을 괴롭히던 양진수마저도 이제 장난을 쳐도 괴롭히지 않는다. 점심도 같이 먹자고 말해온다. 이 녀석들과 점심을 먹는다는 의미는 설혈인가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 믿겨지지가 않았다. 심지어 그것도 바로 옆자리라니.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 수원이는 식판만 바라보며 그렇게 밥을 먹었다. 그런데 저번에 그림을 부탁했던 여자애가 말을 걸어왔다. 저번에 너가 그려준 그림 미니홈피에 올렸고 반응도 좋았다고. 최근에 남자애들한테 그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자애한테 또 칭찬받는 건 다른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무리의 대화 주제가 수원이가 되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자식들이 그 만화에 대해 여자애들한테 말이라도 할까봐 수원이는 괜시리 식은땀이 났다. 어쨌든 식사 내내 설효림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이 애들과 말도 섞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무리는 무슨 대화를 할지도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이 무리에 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설효림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갔다. 집에 돌아왔다. 점심때 이리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그림을 올렸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반응 좀 보려고 했는데 그림 잘 그렸다는 댓글로 뿌듯함을 느꼈고 설효림의 댓글을 보고 설렜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얘 홈피에는 무슨 사진들이 있을까? 그렇게 클릭해서 사진첩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일정 공개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효림이의 사진첩 볼 날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일요일이었다. 수원이는 오늘 친구들과 롯데월드로 놀러가기로 했다. 수원이는 준현이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왁스란 걸 발라보게 되었다. 뭔가 꽤나 멋있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기분을 이어 준현이의 옷도 빌려 입어보며 그렇게 한껏 롯데월드로 갈 준비를 끝냈다. 처음 와보는 서울, 그리고 롯데월드. 수원이는 전날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대했다. TV로만 보던 그 롯데월드를 실제로 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생각했다. 원래 서울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가? 많아도 너무 많았고 정작 들어간다고 해도 탈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다. 무언가를 우리 쪽에서 던져서 맞았다고 한다. 준현이가 홧김에 전단지를 구겨 던졌는데 그게 저 사람들한테 맞았나 보다. 무서웠다. 그래서 눈을 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리의 한 남자가 수원이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해왔다. 수원이는 억울했다. 한마디도 안 했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있냐고 하며 삥을 듣기 시작했다. 어쩌지? 하던 상황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수원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양진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류림네도 보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로 서류림은 여전히 빛나 보였고 방금까지 잔뜩 겁먹었던 수원이는 서류림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이들에게 맞서서 말했다. 양진수도 수원이의 말에 거들어 주었고 수원이는 처음으로 양진수에게 듬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양측의 말싸움이 오고 가는 도중 서류림이 나섰고 상대방은 겁을 먹은 듯하며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 수원이는 효림이가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괜히 우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버려서 여기까지 놀러왔는데 기분을 망가뜨리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양진수가 수원이에게 생각보다 깡이 있다고 칭찬을 했고 수원이는 그런 양진수의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서류네 애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아쉬웠다. 우연히 만난 거지만 어쩌면 같이 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그 무리 중 한 명이 서류림에게 뛰어와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류림을 향해 넘어지려 했다.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서류림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 서류림이 깔리는 걸 막았다. 너무 무거웠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지만 서류림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데 뭔가 발목 쪽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어떤 사람이 수원이의 발목을 짓밟아 버렸던 것이었고 수원이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수원이는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아 목발 신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류림네도 밖에서 기다려주는 걸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아픈 것도 있고 서류림이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부끄러웠다. 서류림은 왜 네가 거기에 끼어드냐고 정신 나갔냐고 말해오지만 그래도 기뻤다. 서류림이 다치지 않아서 말이다. 그리고 서류림이 걱정을 하는 말을 걸어왔다. 수원이는 이렇게라도 서류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에 그저 기쁘기만 했다. 결국 롯데월드는 즐기지 못한 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잔소리는 이어졌지만 발목에 금이 갔지만 서류림을 지켜주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본인 스스로 조금 멋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만났던 양아치 패거리들이 아니었으면 그 시비 붙은 걸 양진수가 발견해주지 못했다면 수원이는 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기다 수원이는 잠깐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온 소리에 잠을 깼다. 근데 이상했다. 원래라면 절대 울리지 않는 핸드폰인데 어째서 울리지? 수원이는 졸린 두 눈을 뜨며 의아함을 갖고 핸드폰을 열어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그 연락의 주인공은 효림이었고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되게 좋은 꿈이네. 깨고 싶지 않다.